올겨울 작년보다 더 추워진다. 역대급 한파가 다가온다. 이맘때쯤부터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추위 그 자체보다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한 난방비 폭탄이 걱정되는 건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뜨끈하게 지내면서 난방비가 영원히 되는 방법?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잘 적용하면 5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치킨 2마리 값은 벌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였으니 꼭꼭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 보일러의 온수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고로 설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난방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샤워할 때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셨던 분 계시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수도꼭지를 온수와 냉수 중간 정도로 돌려서 샤워하셨다고요? 그럼 거기서 1,000원, 2,000원 난방비가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던 겁니다. 보일러의 온수 설정 화면에서 저, 중, 고 보이시죠? 이때 고는 약 70도입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중간에 두고 사용해도 무조건 보일러가 70도까지 물을 데우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온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찬물로 씻어야 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감기 걸리잖아요. 저 또는 중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저, 중, 고가 아니라 온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36도에서 42도 사이로 설정해주세요. 낮게 설정하셔서 사용해보시고 춥다 싶으면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살짝 수압을 약하게 트는 것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수압을 세게 틀면 그만큼 물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이 천천히 지나간다면 약한 불로도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겠죠? 온수 설정을 끝내셨으면 이제 난방 설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난방은 현재 온도를 우리가 설정한 목표 온도로 맞추는 겁니다. 현재 온도가 20도인 상태에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설정했다면 목표한 24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는 계속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집이 따뜻해졌다고 또는 출근을 한다고 난방을 끄는 순간 온도는 다시 떨어지겠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난방을 켜면 다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스를 잔뜩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난방비 폭탄에 당첨되는 거예요. 차가운 집을 목표한 온도까지 따뜻하게 데필 때 많은 가스가 소비되고 도달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가스가 적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다가올 때 한번 집을 따뜻하게 데피고 이 따뜻해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가스를 적게 쓰면서 따뜻해진 집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맞는 방법으로 따라해보세요. 우선 개별 난방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이 단열이 잘 된다? 실온 모드로 22도에서 24도 정도에 맞춰주세요. 집이 외풍이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분다? 온돌 모드로 55도에서 60도 정도에 맞춰주세요. 실온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는 난방 온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그 기준을 실내 공기 온도로 따지는 것이 실온 모드, 바닥에 흐르는 난방수 온도로 따지는 것이 온돌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잘 골라서 난방을 돌려야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마 보통 사용하시는 모드가 실온 모드일 텐데요. 아파트나 빌라의 중간층에 살면 위, 아래, 옆집의 온도 덕분에 한번 따뜻해지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때는 실온 모드로 22도에서 24도 정도 맞춰주시면 충분할 거예요. 이 실온 모드는 온돌 조절기 아래에 있는 센서로 공기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가 창가나 베란다 근처에 있다면 실내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겠죠. 집이 아무리 따뜻해도 센서가 춥다고 생각해서 난방이 계속 돌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써야 하는 게 바로 온돌 모드입니다. 온돌 모드는 보일러 본체 내부에서 난방수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외풍이 많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돌 모드는 물의 온도가 기준이라 이렇게 숫자가 크거든요. 집의 공기가 60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60도 정도로 설정해서 집을 따뜻하게 하시고 점차 온도를 낮추셔서 적정 온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 55도 정도면 따뜻할 거예요. 여기서 더 똑똑하게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약 모드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예약 모드는 우리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게 세팅해 두는 거예요. 만약 예약 시간을 3시간으로 해두면 3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20분 정도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예약 모드를 사용하면 온도와 관계없이 설정한 시간마다 작동을 해서 보일러가 완전히 식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잠시 집을 비울 때나 어느 정도 집이 따뜻해서 보일러를 끄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예 꺼버리거나 외출 모드가 아니라 이 예약 모드를 사용하세요. 낮 시간에는 3시간에서 4시간 텀으로, 밤이나 한파일 때는 2시간 텀으로 맞춰두시면 난방비는 줄이면서 따뜻한 온도는 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외출 모드 대신에 이 예약 모드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외출 모드가 바로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외출을 한다고 외출 모드로 누르고 나가셨다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외출 모드는 사실 동파 방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을 오래 꺼두면 동파할 위험이 있으니 난방수를 한 번씩 순환시켜주는 건데요. 제조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집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은 하루 이틀 집을 비워도 온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결국 외출 모드를 누르는 것은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난방비 폭탄을 설치하는 거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떨어진 집의 온도를 따뜻한 온도로 끌어올리려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거기서부터 또 난방비가 줄줄 새는 거거든요.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가스비가 무려 7에서 15%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외출 모드 대신에 예약 모드를 활용해서 따뜻해진 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외출 모드는 아예 쓸 일이 없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길게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실 때, 그럴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정도 집을 비우거나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출퇴근하실 때는 평소 온도에서 3도 정도만 낮추셨다가 다녀와서 딱 3도만 다시 올리시면 되고요. 2에서 3일 정도 짧게 여행을 가실 때는 예약 모드 시간을 넉넉하게 늘리셔서 집 온도가 17도에서 18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겨울 내내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개별 난방이 아니라 지역 난방이라고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주로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데 개별 난방과는 다르게 가스비가 아니라 난방수 사용량으로 난방비가 측정이 돼요. 60도 정도 되는 물이 들어와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때는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가두고 그 온도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물이 식을 때 다시 따뜻한 물로 바꾸는 거죠. 온도 조절기에 있는 타이머를 5에서 10분 정도로 설정하면 5에서 10분 동안 따뜻한 물이 들어오고 50분에서 55분 후에 새로운 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용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창문이나 문틈에 단열재를 붙이거나 가습기를 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방바닥의 열이 공기 중으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올려두면 빨리 따뜻해지고 오랜 시간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집 생활노트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꿀팁! 다른 영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짠! 이런 예쁜 오르골을 거실에 두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오르골 하나만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무려 10분께 오르골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집 생활노트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보고 계신 이 영상 좋아요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로 우리집 생활노트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해 써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생활 꿀팁과 핸드폰 사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